암호화폐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4년이 넘는 긴 법적 전쟁, 마침내 종결되고 이제 XRP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사막, 새로운 질서의 시작, XRP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면 기회는 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쟁, 질병, 지진, 온난화, 역사상 유례없던 혼돈, 지금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크립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요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제부턴 XRP의 시간이다.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SEC 소송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XRP의 본격적인 도약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아시죠? ETF 승인, 기관자금 유입,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입지 확장, 이제 XRP가 어디로 갈지 오늘 브리핑에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 브리핑 시작 전에 저희 크립토피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그램 분석방,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의 투자 관점 및 전문가의 이슈 분석과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하셔서 필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 브리핑 시작해 볼 텐데, 먼저 SEC 소송 종료 후 남은 법적 절차와 향후 시나리오입니다. 2020년 12월에 시작된 SEC 소송은 3년 넘게 이어졌는데요. 작년 7월 미국 법원은 XRP 자체는 증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죠. 이 건으로 SEC는 상당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SEC는 이 부분을 뒤집기 위해 항소를 시도했지만 최근 그 항소를 결국 취하했어요. 이로써 2020년부터 이어진 소송은 큰 줄기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리플 쪽에서도 일부 이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법원은 리플이 과거 기관 투자자들에게 진행한 약 7억 2,800만 달러 규모의 XRP 판매는 증권법을 준수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려 했습니다. 다만 이 벌금 집행은 리플이 항소하는 동안 보류되었는데요. 리플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차 항소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이제 SEC가 항소를 포기한 만큼 리플은 자기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한 교차 항소를 이어갈지 철회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리플 측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제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 교차 항소를 어떻게 진행할지 최선의 방안을 평가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고민 중이라는 뜻이죠. 만약 리플이 교차 항소를 계속 밀고 나가 승소한다면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까지도 증권이 아니었다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리플 입장에서 명예회복 차원에서 끝까지 가볼 만도 해요. 하지만 항소심으로 가면 시간이 몇 년 더 걸리고 불확실성도 이어질 테니 이미 큰 승리를 거둔 만큼 굳이 무리하지 않고 벌금을 받아들이며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 어느 쪽이든 XRP 입장에 남은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축소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SEC가 혹시 다른 방식으로 XRP를 규제하려 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소송에서는 졌지만 이를 우회해서 압박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가령 새로운 규정이나 법을 마련해 XRP를 다시 겨냥한다든지 하는 시나리오죠. 이전 SEC 의장이었던 게리 겐슬러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XRP도 콕 집어 비판하곤 했지만, 이제 그런 주장은 법원에서 힘을 잃었죠. SEC 입장에서도 이 사안을 가지고 더 싸우는 건 실익이 없을 거예요. 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제재를 시도하면 사법부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고 업계 반발도 클 테니까요. 그렇다고 SEC가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큰 틀에서 규제 정비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강화해서 간접적으로 XRP를 옥죄한다거나 의회에 암호화폐 법제화를 적극 요청하는 시기겠죠. 하지만 직접 XRP 자체를 문제 삼는 새 소송을 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XRP의 법적 지위가 어느 정도 명확해졌기 때문에 SEC로서도 이를 뒤집을 별다른 수단이 없거든요. 따라서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내 법적 결론 이후 글로벌 규제기관들의 XRP에 대한 태도 변화 가능성을 생각해 볼까요? 사실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은 예전부터 XRP를 애초에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금융청은 XRP를 가상자산으로 볼 뿐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요. 미국의 SEC 입장과는 대조적인 태도였죠. 영국이나 유럽연합도 자국 법령에서는 XRP를 증권 범주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 미국에서
심지어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오히려 글로벌 기준이 통일되는 긍정적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상황을 보며 머뭇거리던 국가들도 안도하고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 판결과 무관하게도 일본의 SBI 홀딩스 같은 경우 XRP를 자산으로 간주해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미국의 결정은 이러한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될 거예요. 물론 나라마다 규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미국에서 XRP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 전 세계 은행과 기업들이 XRP 활용을 주저할 이유가 하나 줄어드는 건 분명하거든요. 다음으로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과 SEC 소송 결과의 영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XRP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송 결과로 XRP의 지위가 명확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SEC 내부 분위기 변화예요. 먼저 소송 덕분에 XRP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증권이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언급을 얻어냈습니다. ETF는 기초자산이 증권이면 여러 제약이 생기는데 XRP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줄었죠. SEC가 예전처럼 XRP는 증권이니 ETF도 안 된다라고 우길 명분이 약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판결은 XRP를 이더리움과 유사한 위치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더리움은 SEC가 2018년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바 있는데 XRP도 마찬가지로 반열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SEC의 입장 변화를 볼게요. 최근 몇 년간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조차도 불허할 만큼 보수적이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허용했고, 이렇게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월가의 자산 운용사들이 움직였어요. 위스덤트리, 비트와이즈, 21쉐어스, 그레이스케일 같은 쟁쟁한 회사들이 앞다투어 XRP 현물 ETF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솔라나,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 ETF 신청까지 등장했을 정도예요. 놀랍게도 SEC는 이런 신청서들을 일단 공식 접수했습니다. 가령 그레이스케일과 뉴욕 증권거래소가 낸 XRP ETF 규칙 변경안을 받아들여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어요. 쉽게 말해 심사 프로세스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은 절차도 한번 짚어볼까요? SEC가 접수를 했다고 바로 승인되는 건 아니고 통상 240일가량 검토 기간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공개 수렴 의견 21일 이후 연장 여부 등을 고려하면 결정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업계에선 늦어도 2025년 10월경에는 최종 승인 여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1년 안팎 시야에서 보면 XRP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거죠. SEC 입장도 예전과 달리 한결 유연해졌고 법적 장애물도 없어진 상황이니까요. 물론 SEC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인데요. XRP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고 조작이나 과도한 변동성 위험이 통제 가능한지, 보관과 청산 인프라는 안전한지 등을 점검하겠죠. 그래도 비트코인조차 ETF로 받아들인 마당에 XRP라고 특별히 차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ETF 승인 가능성 증가는 기관 투자자들의 XRP 전략에도 변화를 일으킬까요? 당연하겠죠. 그동안 많은 기관이 XRP에 투자하기 망설였던 이유는 규제 불확실성이었어요.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입장에서 갑자기 불법 논란을 휩싸일지 모르는 자산을 대놓고 담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이고, 먼저 소송 승소 이후 코인베이스 같은 주요 거래소들이 앞다투어 XRP를 재상장했고 시장의 신뢰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어요. 여기다 ETF까지 승인되면 기관 자금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ETF는 증권 형태라서 전통 금융계가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투자 기관들은 자체 커스터디 없이 ETF 주식처럼 XRP에 투자할 수 있으니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실제로 JP모건 등 일부 금융사 애널리스트들은 XRP 기반 ETF들이 출시될 경우 초기에 최대 8억 달러 자금이 단숨에 유입되고 1년 내에 최대 80억 달러까지 자금이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그만큼 기간의 대기 수요가 크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거대 자금이 들어오면 XRP 유동성과 시세에도 상당한 긍정 효과가 발생하게 될 거고요. 이제 XRP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변화를 살펴볼까요? 소송이 끝나가면서 규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금융기관들이 XRP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들 수 있어요. BOA는 리플의 오랜 파트너인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따르면 이 은행은 소송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리플의 ODL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갈링하우스가 일전 리플 행사에서 직접 밝히길 미국 기업들 중엔
명확성만 확보되면 뛰어들 준비가 된 곳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BOA가 소송 종결 시 큰 이득을 볼 거다라고 했었죠. 그동안 소송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제약들이 사라진 겁니다. 따라서 BOA뿐만 아니라 기존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던 일본의 SBI 홀딩스,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중동의 리아드 은행 등 리플과 제휴한 대형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보고에 따르면 리플의 ODL 거래량이 2024년에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등 전 세계 22개 이상 시장에 걸쳐 ODL이 가동되고 있고, 스탠다드 차타드나 머니그램 같은 파트너들은 XRP를 활용한 송금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 비용 절감과 속도 개선을 확인했고 앞으로 더 많은 거래에 XRP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머니그램은 한때 규제 우려로 리플과 제휴를 중단했으나 소송 종료로 다시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부상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요소인데, 이건 일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향후 리플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권에서 역할을 키워감에 따라 XRP의 위상도 변화하게 되겠죠. 리플은 소송이 끝난 지금 IPO 추진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사업 확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 XRP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의 IPO와 대형은행 파트너십 증가, CBDC 플랫폼 상용화, ETF 승인들이 향후 로드맵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 금융기관들도 이제 규제 리스크 없이 XRP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제망 현대화 요구에 따라 리플넷에 합류하는 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예컨대 미 지방은행이나 결제업체들이 해외 송금 비용 절감을 위해 XRP를 도입하거나 주요 은행들이 코레스 은행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ODL을 시험하는 식의 변화가 예상되고요. 또한 국제기구나 대형 결제 프로세서와의 협업도 꿈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비자의 경우 이미 스텔라 루멘 기반 송금 파일럿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XRP도 충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한 만큼 대형 결제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글로벌 시장에서 XRP의 역할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금융 인프라의 하나로 진화하고 있고, 소송 종료를 계기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라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의 소송 종료 효과로 은행들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리플이 만약 IPO에 성공한다면 더 큰 자본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고요. 이는 XRP 수요 및 활용의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XRP의 미래는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닌 글로벌 금융 허브 통화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법적 명확성, ETF 승인, 기관 채택, 글로벌 송금망 편입 등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로드맵이 그려진 셈이죠. 물론 경쟁 통화 기술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도전 과제도 존재하지만, 이번 SEC 소송 승리를 기점으로 XRP는 전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기에 앞으로 XRP가 규제와 시장의 신뢰를 무기 삼아 어떤 혁신을 실현해낼 수 있을지 주목할 수 있겠고요. 결국에 이 로드맵이 현실화된다면 XRP는 크립토를 넘어 금융의 중심축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깔끔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부턴 리플 XRP의 시간이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희 크립토피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그램 분석방,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본인의 투자 관점과 스토리를 공유하고, 또 전문가의 이슈 분석 및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필히 참여하셔서 실시간 정보 공유 받아보시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